안녕하세요, 연님입니다. 오늘은 박스 이젤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자마자 바로 뜯어보고 싶었는데 참고 참다 드디어 언박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박스 이젤은 흔하지 않아요. 이제 한국화는 이제 바닥에다 놓고 그림을 그리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젤이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젤이 크게 발달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서양화에서 이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외 필드 이젤은 19세기 중반에 발명이 되었어요. 19세기 이전에도 야외에서 스케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지만 그 모든 그림을 완성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앙플라네어는 밖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뜻으로 1813년쯤 영국 화가 존 컨스타블을 시작으로 성행을 하게 됩니다. 앙플라네어는 1870년쯤 프랑스의 금속 튜브 물감이 소개되면서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튜브 물감은 1841년 미국 동부 출신 화가 존 고플랜드에 의해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화가들은 천연 광물을 가른 안료를 린시디 오일에 섞어서 그날 당일에 사용할 양의 물감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이제 귀찮은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했죠. 1830년대경 영국 출신의 미국 화가 토마스 콜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풍경화가 집단 허드슨 리버 화파와 프랑스 자연주의 풍경화가 바르비종 화파, 유명 작가로는 장 프랑스와 밀레와 테오도르 루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감과 필드 이젤 발명으로 이 화파들은 번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인상파였어요. 자연광 아래 빛과 대기의 변화무쌍한 순간을 캡처해 표현하는 인상파에게 튜브 물감과 이동용 이젤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프랑스 화가 피에르 오구스트 르누아르는 Without tube of paint, there would have been no impressionism 이라고 튜브 물감이 없었다면 인상주의는 없었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물감의 중요성을 되게 크게 얘기를 해요.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 인상주의 화가 존 싱어 사전트와 프랑스 화가 르누아르가 그린 클로드 모네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나 모네의 지베르니 숲속에서라는 작품에서 역시 야외 이젤과 페인트 박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존 사전트와 폴 세잔의 사진에서 초기 앙플레네어의 이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948년 설립된 이 줄리엔 파리스라는 프렌치 이젤은 박스 이젤 혹은 스케치 박스라고 불리며 필드 이젤과 그림 물감 상자, 페인트 박스를 결합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결합한 형태입니다. 종종 이제 영화나 TV 시리즈에서 보면서 가지고 싶다, 로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이 젤은 에스코트라고 가장 저렴한 보급형 모델로 초기에 이 줄리안 회사가 초기에 만들었던 박스 이젤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
이렇게 이젤을 보면은 팔레트와 바닥에 이제 고정하는 핀, 그리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깨 스트랩이 들어있고요. 이제 여기서 물감을 채우고, 팔레트는 이런 형식으로 올려놓고 캔버스를 여기에 넣고 그림을 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고, 앞으로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